자, 이번 시간에는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예요. 18회죠. 18회예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내신 콘서트에 있는 문제예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육각 뿔이죠. 뿔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모서리 개수가 m 플러스 2n이군요. 육각 뿔이니까 모서리 개수는 2n이다. 알겠죠? 그래서 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2n이다.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육각형이 있고요. 밑에 모서리만 해도 6개죠.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모서리가 또 6개 있어서, 그죠? 그래서 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2n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죠. 그래서 육각이니까 6 곱하기 2에서 12개가 되는 거고요. 기둥 모서리의 개수는 그렇지. 기둥 모서리의 개수는 3n이죠. 3n. 그래서 삼각 기둥이니까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오각 기둥이면 오각 기둥이니까 3n 해서 5, 3, 15, 15개 이렇게 되는 거다. 직육면체 사각 기둥이죠. 사각 기둥이에요. 직육면체 사각 기둥. 4, 3, 12, 12개. 얘가 똑같은 거군요. 그죠? 뿔 때는 뭐야? 기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뿔 때도 3n이다. 모서리의 개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3, 4 사각기둥이잖아. 그래서 3, 4, 12. 얘가 똑같다. 그래서 사각기둥, 사각뿔 때 똑같은 거죠. 오각뿔 때는 3n이죠. 얘도 기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15개. 그래서 모서리 개수를 공식처럼 좀 외워두시죠. 그렇게 외워두자. 자, 2번 두 밑면이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이 사다리꼴이에요. 옆면이 직사각형이면 즉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면 기둥인데 옆면이 사다리꼴이라서 뿔대다. 알겠죠? 옆면이 사다리꼴이라서 뿔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꼭지점 개수는 그렇지. 꼭지점 개수는 뿔대는 꼭지점 개수가 2n이죠. 2n. 그래서 기둥의 꼭지점 개수, 뿔대 기둥 개수는 꼭지점 개수는 2n이다. 그래서 10각 뿔대가 돼야 된다. 알겠죠? 10 곱하기 2에서 20이 되는 거죠. 꼭지점 개수는 2n이다. 뿔대하고 기둥은 2n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3번이에요. 3번. 자, 정팔면체죠. 정팔면체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접어서 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죠? 그래서 정팔면체는 정사각뿔 밑에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뿔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모서리를 하나 잡아서 예를 들면 뭐 요 모서리 J를 기준으로 해서 면 4개가 옆에 이렇게 4개가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자, 요 꼭지점을 J로 잡았어요. J로 잡으면 요 밑에 A, B 이죠? C, D 요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A하고 I하고는 딱 겹치는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네 모서리가 요 밑에 있는 네 모서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돼. 자, 그래서 A, B랑 뭐 B, C, A, D는 당연히 만나는 거고요. 그죠? J, A도 만나고 J, B도 만나고. AB랑 평행한 건 CD죠. CD는 평행하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거 답은 1번 CD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서리도 좀 확인해서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J가 요 꼭지점이 되면 요 아래 꼭지점, 요 점은 요 2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4개, J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요렇게 접힌단 말이야. 요 접히는 게 잘 돼야 돼.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직접 그려서 확인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C랑 겹치는 거 뭐야? 그렇지. C랑 겹치는 거는 G가 될 거고요. B랑 겹치는 거는 그렇지. B랑 겹치는 거는 H가 될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GHI 알겠죠? GHI
F, D랑 F랑 겹치겠죠? D랑 F랑 겹친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겹치는 모서리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B랑 꼬이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JC, JD이죠? 그 다음에 EG, 알겠죠? EH, 뭐 이런 거. 이해가죠?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H가 아니구나. 그죠? 요게 F, DF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EF 뭐 이런 거 확인해 줄 수 있다. 알겠죠? 자, 접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직접 그려서 오려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한번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걸로 접어서 어떤 모서리가 어떤 모서리랑 겹치는지 그런 겹치는 모서리도 확인해 주시고요. 몇 번 접어보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정도 알 수 있어요. 정 8면체, 정 6면체, 정 4면체 이 정도까지는 좀 접어줘야 돼. 12면체, 20면체는 너무 복잡해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4면체, 6면체, 8면체 정도는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어떤 건지 그런 모서리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직접 접어서 만들어 보세요. 자, 4번이에요. 자, 정도면체 꼭지점. 면의 한가운데 점을 찍는 거죠. 그게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건데, 면의 한가운데 점을 찍어서 꼭지점 개수랑 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점을 찍어서 만들었는데 같은 종류의 정다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의 개수, 면에다가 점을 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면체에 있는데 점을 찍으면 점이 몇 개 찍혀? 그렇지. 점이 6개가 찍힌단 말이야. 알죠? 그래서 6개 찍혀서 뭐가 돼? 그렇지. 6개 찍혀서 정팔면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죠? 가운데 연결하면. 여기도 점이 4개 해서 정팔면체니까 8개가 점이 찍혀지고 8개 점이 찍혀지면 정류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꼭지점 개수가 있죠? 꼭지점 개수가 8개니까. 그래서 면의 개수하고 요 꼭지점 개수가 똑같은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똑같아야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가 똑같은 정사면체가 답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잘 외워두시고요. 정사면체,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있죠. 8면체, 8, 12면체는 12, 20면체는 20, 면의 개수는 그렇게 꼭지점이죠. 써있고요. 모서리 개수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6이죠. 그 다음에 12, 12, 30, 30 이렇게 꼭지점 개수는 4개 똑같고 이죠. 꼭지점 개수는 이렇게 같죠. 알겠죠? 그래서 8면체하고 6면체하고 꼭지점 개수, 6면체하고 8면체 꼭지점 개수, 12면체하고 20면체 꼭지점 개수, 20면체하고 12면체 꼭지점 개수.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건 정 20면체 5개, 정 8면체는 4개. 나머지는 다 3개씩. 알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8면체 4개고, 그죠? 20면체는 5개고, 나머지는 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다. 그거까지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면의 모양은 다 알죠? 면의 모양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오각형, 정12면체 요거 특별히 좀 잘 기억해 두고 정육면체는 다 알잖아. 사각형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정삼각형이니까 외우기 좋겠죠?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전개도까지 좀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는 뭐다? 꼭지점하고 모서리가 같은 정사면체가 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정사면체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5번이에요.
자, 원뿔을 만드는 거죠. 원뿔 만드는 거야. 원뿔 만들려면 직각삼각형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AC를 축으로 회전하면 요렇게 원뿔이 생긴다. BC를 축으로 회전하면 그렇지. BC를 축으로 회전하면 요런 식으로 원뿔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죠. AC하고 BC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야. 문제는 요 A, B나 CD가 회전축일 텐데 A, B가 회전축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원뿔이 생기긴 하지만 이쪽에 원뿔이 또 하나가 더 붙죠? 그래서 전체를 원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를 회전축으로 하면 원뿔 두 개가 붙어 있는 전체가 원뿔이 되는 건 아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D를 축으로 회전해 주면 CD 축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원뿔이 하나가 생긴다. 자, CD를 축으로 회전하면 요 안에도 원뿔이 하나 생기는데 요 원뿔은 요 크게 생기는 원뿔 안에 쏙 들어가는 원뿔이라서 파묻혀 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회전시키면 요 삼각형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뿔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리을도 되는 거다. 좀 조심해 줘야 돼. 디귿, 니은 디귿만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리을 회전하면 BC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 완전히 파묻히는 거죠. 그래서 ADC를 회전한 ADC 회전한 거에 BDC 회전한 거는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원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자. 알겠죠? 자, 그다음 6번이에요. 6번. 자, 회전체 다 아시죠? 원기둥, 원뿔, 구는 전부 다 회전체다. 알죠?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다 원이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지? 합동인 원은 아니다. 크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까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렇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는 합동이에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를 때는 원인데 원의 크기가 달라서 합동이 아닐 수 있지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모두 합동이고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회전체 전개도를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구도 회전체인데, 있죠?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개도를 그릴 수 없죠. 펼쳐지지가 않아요. 있죠?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죠. 자, 7번이에요. 7번. 자,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건널비 구하는 거군요. 건널비 어떻게 구해? 그렇지. 뿔의 건널비라서 밑넓이 4 곱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래서 4 곱하기 7 나누기 2 삼각형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거예요. 요게 몇 개 있어? 4개 있어.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뭐 간단하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산해주면 4, 4 얼마? 16하고 약분하면 2니까, 있죠? 2, 8에 2, 4, 8하고 8, 7에 56. 2하고 4 먼저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56, 16 더해주면 된다. 60, 72가 답이겠군요. 72가 답이다. 뭐 간단한 거죠. 사각뿔 건널비 정도는이죠. 8번 원뿔대 건널비. 자, 원뿔대 건널비 좀 잘 기억해 두어야 되는 문제죠. 원뿔대 건널비는 반드시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커다란 원뿔의 전개도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원뿔 전개도를 그려주시고요. 알겠죠? 커다란 원뿔 전개도를 그려주면 요 반지름이 2죠? 그 다음에 요 모선의 길이가 4 요렇게 생긴 원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렇지. 요 작은 원뿔, 잘려져 나간 원뿔이죠. 그래서 잘려져 나가서 우리가 원뿔대라 그러는 거잖아. 요 잘려져 나간 원뿔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 숨어 있어? 그렇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잘려진 원뿔. 자, 그런데 요 면은 잘려졌지만 아직 남아있죠. 원뿔대에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안 그리고 여기다 그려주죠.
똑같아요. 밑에다 그려도 상관없긴 하지만 알겠죠? 여기다 그려주면 이죠?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요 반지름은 1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건널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그렇지.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뿔대 옆넓이가 된다. 자, 일단 요 길이 구하면 2파이 r 반지름 1이니까 2파이 r에서 2파이가 되고요. 반지름이 2니까 2파이 r에서 요 길이는 4파이가 된다. 알겠죠? 요 길이랑 요 둘레랑 같고요. 요 길이는 요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 r에서 4파이, 2파이 r에서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원뿔대 옆넓이 먼저. 옆넓이. 원뿔대 옆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원뿔대 옆넓이는 요 커다란 부채꼴에서 요 작은 부채꼴 빼면 되겠다. 자, 커다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2분의 1 RL. 중심각을 모를 때 호의 길이를 알 때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커다란 원뿔은 2분의 1 반지름이 4. 그 다음에 L은 뭐다? L은 요 호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름은 4고 호의 길이는 4파이다. 2분의 1 4 곱하기 4파이. 빼기 작은 원뿔은 2분의 1 반지름은 2고 호의 길이는 2파이. 알죠? 반지름은 2고 호의 길이는 2파이인 요 부채꼴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뿔대 옆넓이 계산해주면, 이죠?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2니까 8파이, 약분하면 2니까 2파이, 8파이에서 2파이 빼니까 6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는 요 밑면이죠. 원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원 2개 더해주면 된다. 자, 얘는 반지름이 1이니까, 이죠? 1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r이 1이니까 r 제곱이 1이죠. 파이. 얘는 파이 r 제곱해서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6파이, 4파이 더하면 10파이고 거기다 파이 하나 더해서 11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좀 복잡해요. 원뿔대 건널비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이에요. 자, 세 꼭지점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냈어요. 뭐 잘라낸 거죠? 그렇지. 이 부분 뭐야? 잘라내면 삼각뿔이죠. 삼각뿔을 잘라낸 거예요. 알겠죠? 삼각뿔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 부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고 여기서 잘라낸 거, 그죠? 요 잘라낸 거를 빼주면 돼요. 자, 이 잘라낸 거는 뭐다? 잘라낸 거는 뿔이란 말이죠. 뿔이에요. 뿔 부피 구해서 빼주면 돼. 자, 뿔 밑면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지만 요 삼각형을 밑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죠.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2 곱하기 12. 여기가 12, 12니까, 이죠? 그리고 높이도 12. 알겠죠? 여기 수직이고 수직이라서 높이가 12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높이 12. 요거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12 3번 곱하고 12 3번 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를 V라 그러면 6분의 1 V가 되니까 6분의 5 V를 계산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뭐 각각 계산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6분의 5 V 요 직육면체 부피에 요 뿔이 6분의 1이라는 거죠. 직육면체 부피에 뿔의 부피가 6분의 1이라서 직육면체 부피에 6분의 5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답이 되는 거고요. 약분해서 써주면 돼요. 6으로 약분하면 2죠. 2 곱하기 5에서 10이고 12 곱하기 12 12제곱은 144죠. 외워주세요. 그래서 144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9번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뿔의 부피 빼줘야 된다.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알겠죠? 기억해 두세요. 자, 10번이에요. 회전체 부피. 회전시키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직사각형 회전하면 원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기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회전하면 원기둥이 생겨요. 그런데 얘는 원기둥은 원기둥인데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지. 가운데가 뚫렸어. 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원기둥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큰 원기둥에서 가운데 뚫려 있는 원기둥을 빼주면 되는 거죠. 부피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부분 작은 구멍 뚫린 거 빼면 요렇게 이제 구멍 뚫린 원이 되고 밑면도 구멍 뚫린 원이 되는데 이 구멍 뚫린 원 두 개가 어떻게 돼? 그렇지. 평행하고 합동이란 말이야. 평행하고 합동이면 뭐야? 기둥이야. 기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기둥 부피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된다. 밑넓이는 그렇지.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주면 되고요. 큰 원 반지름이 여기 3cm, 2cm니까 5cm죠. 그래서 큰 원 반지름 25파이. 파이 r 제곱하는 거죠. 반지름이 5니까. 작은 원은 반지름이 2니까 이죠. 파이 r 제곱해서 4파이. 빼주면 얘가 그렇지. 밑넓이고요. 높이는 6cm죠. 그래서 높이는 6cm. 그래서 21파이 곱하기 6 하면 126파이죠. 12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꼭 뭐 빼야 된다. 뭐 빼도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래서 빼면 25파이 곱하기 6 빼기 4파이 곱하기 6인데 얘가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11번이에요. 11번.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건널비인데 9죠. 9인데 4분의 3을 잘라냈어요. 알겠죠? 자, 9 건널비 4파이 r 제곱하는 거죠. 4분의 3만큼 잘라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4분의 1만큼 남아있어요. 자, 9 건널비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 부분이야. 그죠? 원래 있던 9에서 잘라내고 남은 거. 그죠?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잘라내면서 어떻게 됐어? 그렇지. 이 부분이 새로 생겼죠. 또 밑에 이 부분도 새로 생겼죠. 알겠죠? 그래서 새로 생긴 두 부분을 더해줘야 돼. 또 새로 생긴 두 부분 합치면 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해야 된다. 알겠죠? 그거 계산해주면 돼요. 반지름이 6이니까 6, 6에 36, 4는 약분해서 36파이. 얘도 6이니까 6, 6에 36, 36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즉 72파이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11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됐죠? 반드시 새로 생긴 부분 더해줘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12번이에요. 12번 9 원뿔 원기둥. 자, 어떻게 돼? 원기둥 안에 9하고 원뿔이 들어있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원뿔이죠. 제일 작은 게 원뿔. 그 다음 작은 게 9. 제일 큰 게 원기둥이죠. 그래서 요 부피가 얼마다? 부피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책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죠. 공식으로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1대 2대 3이면 9의 부피가 3분의 32파이야. 그러면 2대 요거 두 개 더하면 4잖아. 그러니까 원뿔하고 원기둥 더하면 4배가 4가 되니까 2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 부피의 2배야. 원뿔하고 원기둥 더하면 9 부피의 2배니까 두 개 합하면 요거 2배에서 3분의 64파이가 답이다. 자, 그렇게 공식을 알면 즉 요거를 알면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요거 모르면 어떻게 돼야 돼? 일일이 다 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R 해서 높이가 2R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9의 반지름, 9가 딱 맞춤맞게, 있죠? 꼭 맞게 들어있기 때문에 높이가 RR해서 2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뿔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 2R 하는 거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이죠? 파이 R 세제곱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율로 따지면 3씩 곱해주고 3씩 일단 곱해줄까? 그러면 2파이 R 제곱 3 곱해주면 4파이 R 세제곱 여기 세제곱이구나 미안 그 다음 여기도 얼마? 3 곱해서 6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파이 R 세제곱 약분하면 2, 4, 6 해서 1대 2대 3이다. 요거를 찾아줘야 된다. 알겠죠? 요거 찾아서 요게 가운데 있는 게 이죠? 2개 더한 거 딱 반이다. 이죠? 2하고 3 더하면 4니까 그래서 원뿔 원기둥 더하면 9의 부피의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혹시 이죠? 3분의 32파이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다 해서 이죠? R이 얼마인지 구하고 R이 얼마인지 구해서 원뿔 부피, 원기둥 부피 또 계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복잡하지. 한참 풀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13번이에요. 13번. 자, 25명이고요. 윗몸 일으키기 해서 도수 분포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합이 얼마다? 그렇지. 25명이다. 뭐 이거잖아. 간단하죠? 다 더하면 25명 돼야 돼. 10명이고, 있죠? 1, 2, 3, 4, 7명하고, 17명이네. 17명이면 A가 얼마? 17명하고 8명이면 되나요? 이죠? 8명. 그러면 어떻게 돼? 25명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죠? 간단하죠? A 더하기 B 아래 8하고 25 더하면 33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죠? 25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총합이 25명이. 다 더해서 25명 되려면 A가 8이고 뭐 그거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다. 14번. 직사각형 넓이 5대 3이래. 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넓이는 뭐랑 같다? 그렇지. 도수의 비랑 같다는 거야.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이 넓이가 밑변은 2고 여기도 밑변은 2고 밑변은 똑같고 결국은 도수가 얘가 9니까 이죠? 2, 9, 18에서 y의 넓이가 18 되는 거죠. 도수가 결국은 넓이의 비를 결정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x의 도수를 x라고 하면 이죠? x 대 9는 5 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x가 45니까 3으로 약분해서 x는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15 곱하기 밑변이 2니까 이죠? 15 곱하기 2 해서 30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도수의 비랑 같다. 기억해 두라고 하는 거고요. 넓이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18하고 요 넓이는 그냥 x라고 하면 이죠? x 대 18은 그냥 5 대 3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다. 알겠죠? 그래서 3x가 18 곱하기 5 3으로 약분하면 6이니까 x는 6, 5, 30 그렇게 찾아도 또 답은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상관없어요. 넓이의 비 그냥 구해서 넓이의 비 해주면 되고요. 도수의 비랑 같으니까 도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넓이를 계산해도 되겠다. 알겠죠? 자, 15번 볼까요? 15번. 도수분포표가 찢어졌죠. 찢어졌어요. 자, 찢어진 도수분포표 시험에 잘 나오죠. 잘 기억해 두세요. 찢어져서 어디가 안 보여요, 지금? 그렇지.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 세 군데는 안 보이네,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세 군데.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 A, B, C라고 놓자. 알겠죠?
그래서 A, B, C라고 놓고요. A, B, C라고 놓고. 자, 구하는 거는 55kg 미만이 28명. 55kg 미만이면 여기군요. 여기 55kg 미만이 28명. 알겠죠? 자, 그래서 55kg 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가 28명.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전체가 42명이에요. 42명. 42명이야. 구하는 거는 55에서 60, 55에서 60이니까 구하는 거는 C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체가 42명이니까 나머지 여기 C하고 요 부분 여기가 몇 명이 돼야 돼? 42명이니까 이 부분이 28명 빼면 이죠? 14명이 돼야 돼. 그죠? 여기 28명이니까 14명이 돼야 돼. 그런데 C하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군요. 이죠? 그래서 C하고 4 더하면 C하고 4 더하면 14명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C는 10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인원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가 28명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노란색 부분은 14명이다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찢어졌다고 괜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찢어진 것도 찬찬히 잘 읽어보고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아요. 알겠죠? 자, 16번이에요. 16번. 16번이야. 자, 50m 자유형 기록 수영한 거죠? 수영했어요.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렸죠. 훈련 전하고 훈련 후하고 어떻게 됐어? 훈련 전보다 이죠? 훈련 전 요 점선보다 훈련 후에 기록이 초가 더 짧아졌죠. 더 작아질수록 잘하는 거지 달리기나 이런 거는 있죠. 그래서 뭐 작아질수록 잘하는 거죠. 훈련 후에 성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훈련 전에 27초 미만 27초 미만 이쪽이죠. 훈련 전이니까 점선이에요. 한 명하고 이죠. 7명하고 8명이군요. 그래서 8명이야.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기록이 27초 미만인 선수, 27초 미만인 선수, 방금 한 건데, 그죠? 27초 미만인 선수가 훈련 전에는 8명이었는데, 훈련 후에는 2명, 10명, 12명이군요. 그죠? 훈련 후에는 12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4명이 늘어났군요. 맞네요. 그죠? 8명이었다가 12명이 됐으니까 4명이 늘어난 거죠. 맞아요. 정답이 2개군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어쨌든 2번은 맞는 거고 1번은 틀린 거고 우리가 답은 1번이 답이라는 거죠. 지금. 자, 훈련 후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훈련 후가 요 실선이죠. 도수가 제일 큰 건 여기죠. 제일 큰 거 10. 26에서 27초. 26에서 27.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28초 이상 29초 미만. 28초에서 29초 여기죠. 여기는 1명하고 3명이죠. 그런데 훈련 전에는 3명이었는데 훈련 후에는 1명이 된 거죠. 그래서 훈련 후에는 뭐야? 훈련 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죠, 이죠? 그래서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 이죠? 2명이 줄어들었다. 이해가죠? 그 다음 훈련 후에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 대체적으로 좋아졌다. 아까 얘기했죠? 대체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17번 볼까요?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42면 상대 도수가 0.35, 도수가 54면 상대 도수가 A, 0.2 B면 0.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냈어?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그렇지 비례한다. 그래서 42면 0.35 알겠죠? 54면 A, 54면 A 이렇게 얘가 또 어떻게 돼?
그렇지. B면 0.2. 알겠죠? B면 0.2. 요렇게 세 개가 다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 풀어서 A, B 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곱해줄까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알겠죠? 그래서 B 곱하기 0.35. 0.35B는 내항의 곱 얼마다? 0.2 곱하기 40이랑 같다. 자, 110 곱할까요? 110 곱해서 35B는 이죠? 100 곱하면 20 되겠죠? 20 곱하기 40. 그래서 35로 나눠주면 되겠죠? 35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B 되고요. 35로 나누면 5로 약분하면 4, 5로 약분하면 7, 7로 약분하면 6, 6, 7에 40이잖아. 그래서 4, 6에 24, B는 구했군요. 자, 그 다음 요쪽 비례식 42 곱하기 A 알겠죠? 42 곱하기 A는 0.35 곱하기 54 요거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42로 나눠줘요. 42로 나눠주면 A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얼마지? 6으로 약분할까? 이제 6으로 약분하면 6, 7에 42, 6, 9, 54. 7로 약분하면 이제 얼마지? 5, 7에 35니까 이제 0.5가 되겠군요. 알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9, 그죠? 5, 9, 45, 0.45가 우리가 찾는 A가 되겠다. 이해가죠? 그거 해주면 된다. 구하는 건 뭐야? A 곱하기 B 구하래. A 곱하기 B. 구해줄까요? A 곱하기 B. 0.45는 얼마야? 그렇지. 100분의 45 곱하기 24 해주면 되겠다. 약분해서 10으로 약분할까요? 10으로 약분하면 9 되고요. 10으로 약분하면 12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 2 하나 하고 5 하나 해서 10 하나 약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 곱하기 12, 9, 2, 18, 9, 1은 9, 108이죠? 10분의 108이니까 10.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그냥 곱해도 상관없고요. 24 곱하기 0.45 해서 해도 되고요. 100분의 45로 고쳐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어서 10분의로 고쳐준 거예요. 알겠죠? 편한 대로 계산해 주세요. 뭐 소수점 곱하기 다 할 수 있죠. 그냥 곱해줘도 상관없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정비례한다. 비례식 세워서 풀어주면 돼요. 자, 18번 상대 도수가 일부가 찢어졌대. 어떻게 돼? 상대 도수하고 도수는 비례한다며 방금 전에 했죠. 2배 된 거네. 얘도 2배 돼야지. 그럼 A가 얼마일까? 그렇지. A가 3인가 봐. A는 3인가 봐. 맞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얘가 2배군요. 6하고 12. 얘도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니까 2배. B는 0.2 2배해서 B는 0.4다. 끝이죠? A 빼기 B 하는 거예요. 3에서 0.4 빼서 2.6이 답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19번이에요. 19번. 몇 대 몇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문자로 놓고 풀라 그랬어. 문자로 놓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A, B가 있는데, 어떤 계급이 하나가 있고요. 전체 총합이 있는데, 총합이 전체 도수가 8대 9야. 그래서 총합이 8대 9니까, 그죠? 8A, 9A 이렇게 문자로 놓고 풀어라. 어떤 계급이 있는데 4대 3이야. 4대 3이니까 그죠? 4B, 3B 이렇게 놓고 풀어라.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 도수 분해이죠. 그래서 A 자료 A는 8A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 B 자료는 이제 B 자료는 9A분의 3B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A분의 B는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되고요. 요 자체로 약분해서 얘가 2분의 1, 얘는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대 3분의 1이 되고요.
어떻게 곱해도 되는 거잖아, 있죠? 그래서 여기다 6, 여기다 6. 그래서 양변에 6 곱하는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하죠. 6 곱하면 얼마야? 3대 6 곱하면 2. 3대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가끔 가다가 3대 2인데 2대 3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어. 조심하세요. 알겠죠? A하고 B를 비교해서 하는 거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자로 놓고 풀어주고. 알겠죠?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 중에서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20번이에요. 상대 도수 분포죠. A반은 40명, B반은 60명. A반 40명, B반 60명 꼭 기억해 두시고요. 도수의 합이 가장 큰 계급. A반하고 B반하고 도수의 합이 가장 큰 계급이니까 일단은 이죠 상대 도수가 좀 커야 될 거 아니야, 이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큰 거, 큰 거. 어디? 여기, 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가지 정도만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B반은 60명이란 말이야. B반은 60명이야. 그래서 B반이 상대 도수가 커야지 전체 도수도 커지겠죠. 그래서 B반을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해보자. 0.4야, 0.4. 전체가 60명이니까 도수는 어떻게 60 곱하기 0.4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6하고 9 사이에 있는 거는 이죠. 0.4 곱하기 60. 그 다음에 이죠. A반은 0.15죠. 그래서 0.15 곱하기 40 해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죠. 0.3이 A반이죠. 그래서 0.3 곱하기 40 더하기 B반은 0.25죠. 0.25 곱하기 60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쪽 부분은 A반이 0.35 곱하기 40 그 다음에 B반은 0.2 곱하기 60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 찾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순서대로 계산해 볼까요? 4, 6에 24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면 소수점 하나 없어지니까 상관없겠죠? 4, 5, 20 4인 4, 60이죠? 60인데 동그라미 없어지면 6이 되겠군요. 그래서 30명 알겠죠? 그래서 6건 이상 9건 미만은 30명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보자. 4, 3, 12 6, 5, 30 6, 2, 12 15 그래서 27명밖에 안 되는군요. 이해죠? 이해가죠? 6, 5, 30, 6, 2, 12 15명 맞죠? 27명 그래서 9에서 12는 27명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계산해 보면 되겠죠? 4, 5, 20, 3, 4, 10이니까 14명 이죠? 14명 그 다음에 6, 2, 12 26명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12에서 15도 26명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6건에서 9건 여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B반에이죠. B반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B반의 상대도수가 높은 계급이 대부분 답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B반이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면 12에서 15가 답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전체 도수를 알면 상대 도수를 알면 도수 계산하는 법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21번이에요. 21번. 면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뭐 있죠? 면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또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작은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정사면체가 몇 개? 정사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고, 있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면이 몇 개가 모였어? 세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 세 개가 모여 있고요. 세 개가 모여 있고, 뭐죠? 꼭지점, 모서리 개수니까 모서리 개수, 삼각뿔이죠. 모서리 개수 6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뭐죠? 정 20면체죠. 정 20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야. 이죠? 이해가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라서 5개라서 정 20면체고요. 정 20면체에서 꼭지점 개수 몇 개다? 20면체는 꼭지점 개수가 12개다. 이해가죠? 꼭지점 개수가 12개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면체 아까 했었죠? 20면체 꼭지점 개수 12개 맞죠? 요거랑 요렇게 같다 그랬어요. 20, 20 이렇게 같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있죠? 3, 3, 4, 3, 5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면이 제일 많은 거 4개 있는 거, 있죠? 3개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모서리 개수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 20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12면체, 면이 12개죠. 12개. 요게 꼭지점 개수가 된다. 요렇게 갖고, 있죠? 그다음에 요렇게 갖고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죠? A 더하기 B 해서 18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얘는 3개, 정팔면체는 4개, 정20면체는 5개. 알겠죠? 면은 전부 다 정삼각형 생겼다. 그렇게. 22번이에요. 건널비, 부피. 자, 건널비는 다 구해줘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순서대로 하나씩 구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밑넓이부터 구해요. 알겠죠? 밑넓이 구해요. 밑넓이 구하면 얼마가 되나요? 반지름이 6이죠. 6이라서 36파이 빼기. 여기 4, 4 정사각형이죠. 4, 4, 16 빼주면 되겠다. 요게 밑넓이야. 얘가 어떻게 돼? 2개가 있죠. 아래쪽에도 하나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구해요? 그 다음에 옆넓이 구해요. 알겠죠? 옆넓이. 원기둥 옆넓이랑 똑같죠? 얘는. 그래서 원기둥이 있으면 반지름이 6이고요. 반지름이 6이고. 그래서 요 원 둘레랑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2파이r 12파이고. 높이는 10이고. 옆넓이 여기죠. 그래서 12파이 곱하기 10 해서 얼마? 120파이다. 그리고 하나 남았죠. 뭐 남았죠? 여기 남았어요. 요 안쪽에 있지만 얘도 건널비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각기둥 건널비랑 똑같은 거죠. 여기 4고 여기 10이니까 여기가 40이에요. 4 곱하기 10. 40이 몇 개가 있어? 그렇지. 40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0이 4개 붙어 있어. 요게 건널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밑넓이 2개, 옆넓이, 그 다음에 안쪽에 파여서 새로 생긴 옆넓이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이해 가죠? 자, 계산하면 얼마? 72파이 마이너스 2개 곱해서 얼마? 32. 그 다음에 4, 46, 160. 그 다음에 120파이. 요거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이거 다 더한 게 우리가 찾는 건널비다. 알겠죠? 그래서 72파이, 120파이 더해서 얼마? 19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0에서 32 빼면 얼마지?
128이 되나요? 128. 그렇게 된다. 이해가죠? 요게 우리가 찾는 건널비다. 자, 부피는 조금 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부피는 조금 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 빼면 되죠. 큰 원기둥 36파이 곱하기 10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죠. 거기서 뭐 빼면 돼? 사각기둥 구멍 뚫린 사각기둥 16이죠. 4, 4, 16이죠. 4, 4, 16 곱하기 10 요거 빼주면 된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된다? 답은 그냥 360 파이 마이너스 160 파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피는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요. 건널비를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는. 알겠죠? 자, 23번 볼까요? 23번. 반지름이 6cm인 반구예요. 반구. 잊어버리지 마. 반지름이 6cm인 반구. 물을 가득 넣었는데, 있죠? 가득 넣었는데,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 세 굿을 3개를 넣었더니 물이 넘쳤어.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반구의 부피이죠?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인데 반구니까 반. 여기서 물 넘치고 남은 거 찾는 거잖아. 알죠? 그래서 물이 얼마큼 넘쳤어? 요만큼 넘쳤죠. 요만큼 넘쳤어. 굿을 3개만큼 넘친 거야. 넘친 물을 빼주면 되겠다. 굿을 3개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얘는 구슬이야. 완전한 구죠. 얘가 몇 개? 3개. 요거 빼주면 된다. 자, 첫 번째 r은 6이죠. 반지름이 6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r은 6이니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3번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2죠. 두 번째 r은 2예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하면 8이죠. 8.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약분해서 계산해요. 2, 3은 6이니까 6 하나 약분 되고요. 알죠? 6, 6에 36이고 36에다가 4 곱하면 2, 6, 10이니까 맞죠? 144다. 그래서 4, 6에 24, 3, 4, 12. 그래서 144 파이가 되고요. 3 약분하고 있죠? 4, 8에 32 파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32 빼주면 되겠죠? 32 파이 빼주면 되니까 112 파이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112 파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반구 모양의 반이죠. 반구 모양의 부피에서 쇠굿을 3개 넘친 부피를 빼주면 남아있는 물의 부피다.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24번 볼까요? 24번 통계군요. 줄기와 잎 그림 다 알죠? 줄기하고 잎. 자, 줄기와 잎이야. 어떻게 보는 건지 알죠? 81, 82 이렇게 보는 거죠. 128, 125. 높이뛰기 한 거죠. 높이뛰기. 그래서 128이 제일 잘한 사람이야. 제일 못한 사람은 81이야. 알겠죠? 그렇게. 자, 여학생 중에서 3등, 제일 많이 115, 112, 111, 3등은 111이다. 이해가죠? 3등은 111이야. 자,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 기록 제일 좋은 거는 128이다 그랬죠? 그래서 128,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90 이하, 90 이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90 이하니까 90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 이하면 90도 들어가는 거죠. 90, 81, 82, 84, 그죠? 84, 85, 요렇게 몇 명이야? 6명이군요. 그죠? 6명. 6명인데 전체 몇 %인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를 알아야 되겠군요. 전체 몇 명인가요? 전체 세볼까? 전체 세보자. 자,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는 둘레 6명,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자, 여기는 3명이죠? 여기도 6명, 여기도 3명, 여기도 3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죠? 자, 다 더해요. 더해.
더해야지 뭐. 4, 6, 10, 15. 남자가 15명이군요. 여학생은 9, 6, 15네. 이죠? 여학생도 15군요. 그래서 합쳐서 30명이다.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이죠? 알겠죠? 요거만 계산해 주면 돼. 자, 10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면 2니까 20%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줄기와 잎은 몇 명, 뭐 세 줄 수만 있으면 되고, 요렇게 읽는 방법까지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자, 25번이에요. 수학 점수 상대도수. 90점 이상인 학생이 6명, 90점 이상이 여기죠? 90점 이상. 요것밖에 없는데, 얼마지? 0.12군요. 0.12인데 얘가 6명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수학 점수가 60에서 70, 60에서 70이 70에서 80 학생의 2배. 자, 그래서 60에서 70, 60에서 70이 70에서 80보다 많은 거죠.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60에서 70, 70에서 80이 있으면 70에서 80을 A라 그러면 60에서 70은 2A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학생 수가 2배면 상대도 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정비례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60에서 70인 학생 2A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60에서 70이니까 A 구하는 게 아니라 2A를 구하는 거다. 이해 가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상대도수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도수 나와 있는 거 보자. 자, 여기가 0.04, 여기는 0.1. 그 다음에 2A하고 A 더해서 3A. 그 다음에 여기가 0.2. 여기가 0.12. 이게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이런 거죠. 또 해볼까요? 0.14, 0.32, 0.32, 0.14.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46. 이죠? 0.46. 그래서 3A가 1 빼기 0.46. 0.46 빼면 0.54, 0.54. 3A가 0.54니까, 그죠? A는 얼마다? 3으로 약분하면 0.1, 3일은 3, 3, 18, 0.18이군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2A다. 알겠죠? 2A니까 0. 얼마? 36. 0.36이야. 0.12가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 6명이라 그랬지? 0.36 하면 3배네. 3배니까 6명의 3배. 답은 18명이 답이다. 서술형이니까 어떻게? 비례식으로 써주세요. 알겠죠? 0.12 대 6명은 0.36 대 X명 해서 두 개 곱하면 곱한 거랑 같다 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0.12X는 0.36 곱하기 6이다. 0.12로 약분하면, 이죠? 약분하면 요게 3. 그래서 36, 18.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문제들이. 그죠? 좀 집중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늘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 돼. 설명 듣고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접 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 풀 수 있어야지 자기 실력인 거예요.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